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4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둘 다 상승했고요. 코스피 0.67%, 코스닥 1.11%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를 하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고요. 기관은 이제 코스피, 특히 이제 이번에는 대형주 혹은 경기 민감주들로 이제 또 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주, 바이오주들이 조금 빠지는 움직임이었고요. 어, 항공주들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소재주 뭐 그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를 먼저 보게 되면요. 일봉상으로는 확실히 이제 양바닥, 네,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가줬으면 괜찮았겠지만 21선 저항을 맞고 조금 뭐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이제 거래량이 아직도 뭔가 크게 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뭔가 증시에 조금 거래가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제 동력이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그래도 네, 기관과 외국인이 좀 크게 매수를 해주면서 뭐 증시를 받쳐주는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다가 좀 나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같이 매수를 좀 해주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관도 이렇게 크게 한번 나갔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뭐 대형주 위주, 네, 경기 민감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네, 하락을 다시 한번 접어들 것인지 좀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조금은 네, 좀 깔아앉아 있다. 전체적으로 거래 자체는 깔아앉아 있는데 뭔가 지수 자체는 크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 뭐 그런 애매한 위치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도 많은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대한 그 변수, 백신 효과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죠. 네, 그 치료제에 대한 효과라든지 코로나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가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서야 뭐 크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 요 정도로 코스피 봤고요. 코스닥은 이제 21선 지키면서 양봉 길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서 네, 조금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요. 다행히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21선 받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금액은 뭐 기간은 계속 코스닥에서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내내 팔았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지금 실적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네요. 자, 이 정도로 보고 네, 어, 환율 한번 볼까요? 환율은 뭐 1171원. 네, 어제 차트를 못 봤는데 보시게 되면 확실히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진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이 정도로 이렇게 꺾이긴 했습니다만 뭐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대로 상승 추세 계속 지속되어서 최소 이제 12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환율 사이클을 보았을 때는 월봉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는 적어도 이제 1200 중반대까지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도 이 정도로 보고 네, 오늘 이제 지수 선물이라든지 뭐 네, 채권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뭐 전체적으로 네, 약세를 좀 띠고 있고요. 이탈리아만 보합 정도, 네, 독일 보합 정도인데 프랑스는 좀 내리고 있고요.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거의 보합 정도고요.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채 금리는 조금 상승해서 1.346%, 네, 거의 뭐 유지를 계속 하고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크게 움직임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700원 상승해서 21,000원 마무리를 했고요.
기분 좋게 오늘 코스피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상적으로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뭐 계속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21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눌림목을 주는데 이 베스트는 이제 눌림목을 주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21선과 함께 바로바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 분명히 이제 쌍바닥을 다지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서 이렇게 양봉을 띄우면서 반등을 좀 해준 것 같고요. 조금 아쉽다면 이제 거래량 자체가 뭐 크게 많이 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하게 3%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이 쌍바닥 근처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바닥 자체를 바로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이전 바닥을 채 가기 전에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고점 자체도 이 정도였으니까 이 22,500원까지 올라가 주는지, 그 다음에는 22,500원을 좀 더 넘어서 올라가 주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을 높여가고 한다면 분명히 이제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두산중공업의 이때까지의 패턴을 보았을 때는 이때는 이제 좀 크게 그렸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내려갈 때는 보면 이제 저점을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이 되고요. 올라갈 때는 저점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쌍바닥 형태가 이 정도 나왔는데요. 이게 쌍바닥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일단은 이때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쌍바닥을 다지는 척 하면서 반등을 했는데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여러 번 터치하면서 떨어졌죠.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때와 이제 이때랑은 굉장히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제 이 분석을 오래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번 바닥을 터치를 하는데 이제 동일한 지점을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왔던 지점까지 그대로 다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21선이 추세 자체가 돌리지 않았습니다. 추세 자체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로 진입이 되는 구간에서 쌍바닥을 그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이제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딱 봐도 보이시죠?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하면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를 눌러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자체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때는 그래서 이미 이제 유상증자 2차 가격 확정을 하고 신주 상장이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규모 이제 상장이 되니까 주식수 희석, 그러니까 주가 가치가 희석됨에 따라서 주가가 어느 정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합병신주 7월 21일에 발행이 되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떨어졌죠. 조정을 받았고요.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제 신주 상장 이후에 한두 달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바로 반등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자리를 오래 잡으면서 천천히 이제 자리를 잡고 크게 한번 올라갈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 추세를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다지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확실한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21선을 위로 뻗으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두산중공업은 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별다른 악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악재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기존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존 사업도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회사 뭐 두산건설도 건설 시장 아주 잘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산 밥캣도 이제 새로운 제품 내놓으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이제 신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제 수소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원전 사업, SMR 사업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10가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두산중공업이 큰 기회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상승률로 따진다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두산중공업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주식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알짜배기 주식을 특히 이제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 종목들이죠. 두산중공업은 사실 대형주 중에서는 크게 개인들 관심에서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주가 조정도 오래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딱 이때가 우리는 선제적으로 매집을 하고 가져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요. 9월도 이제 추석 껴있고 해서 10월, 8월보다도 거래량이 떨어진 채로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뭐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위로 좀 반등을 해주는 것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자는 기간 플러스 5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92만 주 매수하면서 외국인이 주로 이제 두산중공업을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기간 투자자의 수급을 좀 중요시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금융투자, 뭐 투신 요 정도로 들어왔고, 오늘은 외국 연기금이 또 매도를 좀 했네요.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뭐 12만 주 합쳐서 이제 13만 주 정도를 나갔습니다. 뭐 크게 지금 이틀 연속 뭐 계속 물량을 부었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잠깐 이제 차익 실현하면서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이 줄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모펀드도 이제 계속 이렇게 10일 이상 매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또 이렇게 들어와 준다면 땡큐고요. 지금 뭐 들어왔다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는지 뭐 그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원래 하던 대로 천천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차트 확인했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좀 늘었었죠. 400만 주대로 좀 늘었는데요. 오늘도 늘었네요. 480만 주까지 지금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459만 주 정도에서 350만 주로 확 감소를 했고요. 이때도 490만 주까지 늘었다가 340만 주대로 확 줄었고요. 이번에도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올지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올랐는데 공매도 상환에 의해서 오른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지금 공매도 잔고의 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공매도 세력이 두산중공업을 뭔가 작업을 또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걔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가 뭐 결국에는 뭐 늘어났다가 바로 감소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잔고 자체가 좀 상한이 되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음에는 대차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은 상한이 좀 많이 되었네요. 100만 주 정도 상한이 되었고요. 체결은 11만 주, 그래서 2130만 주로 다시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도 최근에 좀 늘어나다가 다시 한번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바로 감소를 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 공매도라든지 대차 잔고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 자체가 뭐 크게 공매도와 대차장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두산중공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추정이 91만 주였고요. 당일이 145만 주로 이렇게 외국인이 또 많이 매수를 했죠. 어제도 42만 주 매수하면서 이틀 연속 이제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율이 9.6%로 또 상승을 했고요. 이대로 또 보유를 늘려갈지 아니면 또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으면서 주가를 또 끌어내릴지 일단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두산중공업 봤고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계속 뭐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요 정도입니다. 탈원전 발맞추던 한수원마저 원전 추가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편중된 정책으로는 뭐 전력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원전 9기 플러스 알파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과 하나 등 이제 기업들도 우리나라 환경으로는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한 소리 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가 사실 사만을 보시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92.2%입니다. 이게 원자력이 6.1%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찍었고 세계적인 그 원자력 소식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뭔가 각국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오히려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서의 그 대안이 없다. 네,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의 그 원자력만큼의 대안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려가는 것이고요. 그 가격 대비 전력 생산 효율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소스를 이렇게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제 탈원전을 진행하면서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가고 있죠. 일단은 의 자체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사실은 뭐 폐기물이라든지 뭐 그런 위험도도 상당히 높죠, 사실은. 근데 그 위험도가 크지만 그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는 그 사례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일본 같은 그런 해일에 의해서 네, 멜트다운인가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세슘이 나오거나 뭐 삼중수소가 나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 매우 적은 위험도보다도 그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각국의 이 국가들이 원자력을 다시 늘려가는 추세로 가는 것 같고요. 탈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그 최고의 그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나왔지만 이제는 핵 폐기물이죠. 핵 폐기물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술까지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협력을 하는 네, 그 특허였나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인정을 했다라고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전의 위험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 원전 자체를 이제 없애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잡담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내부 그다음에 국외도 계속해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고요. 결국에는 원자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중심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있고요. 네,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지금 내년이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수주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정치 얘기 관련해서 정치 관련된 얘기를 해서 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기 때문에 전 세계 트렌드가 그렇고요. 네, 무조건 뭐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도 있고 세계 트렌드에 맞게 갈 필요도 있고 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원전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꾸준히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